근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든지 이유에서든지 소장내로 미생물이 자꾸 가서 과증식 많이 살게 되는 것을 시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설사, 어떤 사람은 변비, 이런 소화불량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증상. 일상에서 이런 증식증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음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을 좀 제한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도 장위, 위장의 전문가인 우리 김혜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저희가 주제를 좀 좁혀서 소장 내 세균 과증식. 좀 어렵죠? 네네. 소장이라고 하는 것도 좀 어딘지 모르겠고, 세균이 많다, 뭔가 이제 막연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SIBO라고 하거든요. SIBO 해서 Small Intestine Bacterial Overgrowth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Small Intestine, 소장에 박테리아가 많이 자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을 정상적인 인체 상태를 보면 소장에는 미생물이 많지 않고요. 대장에 우리 미생물의 95%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소장에 미생물이 거의 없어야지 그게 정상인 상태거든요. 근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든지 이유에서든지 소장내로 미생물이 자꾸 가서 과증식 많이 살게 되는 것을 시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저희가 기능의학적으로 질병의 스펙트럼으로 하나로 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식도를 지나 위에서 조금 머무르다가 그런 다음에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좋은 영양분들이 흡수가 되고 대장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변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장으로 가기 전에 소장에서부터 과증식되어 있던 미생물들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활용해서 발효시켜서 2차적으로 메탄이나 수소나 이런 가스들을 많이 발생시켜서 복부의 블로팅, 가스 차는 증상, 불편한 느낌, 심지어 이 가스 차는 것 때문에 심하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가스가 주로 방구보다는 이제 트림이 좀 많겠네. 그렇기도 하고 네. 이게 나가면 좋은데 나가지 않고 계속 가스 차 있어서 더부룩한 정도면 좋은데 앉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증이 심해서 배가 거의 임신하듯이 부풀어 오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한 경우는 SIBO, 소장 내 미생물의 과증식이 좀 더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고 또 어떤 증상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증상으로는 이제 되게 좀 다른 증상들이랑 많이 겹쳐요. 가스가 차는 복부팽만감 많이 말씀하시고 소화불량 증상, 헛배 부른 증상,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트림이나 이게 꺽꺽하는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방구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설사, 어떤 사람은 변비, 이런 소화불량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요. 많이 생기는 분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위산이나 소화효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는 고령에 많다고 되어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식습관 굉장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거나 질환, 소화기적인 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소화불량이나 장운동 저하가 동반되거나 만성적인 제산제나 PPI 사용.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위가 안 좋아지니까 나쁜 균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그거 한번 강조하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갑상선 문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저하증에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의심됐고 진단이 되면은 치료는 좀 더 균이 많으니까 균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네.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병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5R 치료를 하게 됩니다. 소장에 인위적으로 많이 증식한 미생물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에 주로 효과를 나타내는 항생제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유해균도 좀 같이 되겠지만 좀 청소하고 박멸된 다음에는 좋은 미생물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좋은 유산균이라든지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들을 같이 이때는 당연히 위산 저하를 같이 보완해주고 소화효소도 줘야 되고요.
또 장벽이 같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벽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항산화제나 비타민, 미네랄, 허브류 등을 환자들에게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리페어라는 네, 리페어하고 있고 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식습관이나 식생활 습관을 잡아야 되잖아요. 수면도 잡고 스트레스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리밸런스 과정을 통해서 환자들을 전체적으로 온전히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하는 질문들이 항생제 때문에 장이 안 좋아졌는데 또 내가 항생제를 먹어야 되냐 하는데 여기서 쓰는 항생제랑 항진균제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희가 쓰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리팍시민, 노르믹스 같은 항생제들은 위 장내에서 주로 많은 효과들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그리고 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유해균들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이런 약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노르믹스라고 하는 이제 특정 약을 쓰면은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긴 한데 맞아요. 한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변비가 약 먹는 순간부터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스가 제거된다. 하여튼 긍정적인 이제 피드백이 많긴 한데 그 중에는 좀 안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노르믹스만이 정답은 아닌 것 그쵸.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노르믹스 써서 뭐 설사를 오히려 하거나 굉장히 드물지만 복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세컨드 라인, 서드 라인으로 스위치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맞춰서 치료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반 잡균이라 그러죠. 네네. 그런 균들이 증가됐을 때는 노르믹스를 쓰기도 하고 네. 또 현기성 균이 있을 때는 메트라니다졸 네네네. 같은 약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곰팡이 과증식도 있어서 네. 그럴 때도 우리가 항곰팡이 진균제를 쓰기도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항생제를 쓰는데 또는 뭐 수액을 통해서 이제 장전망을 회복시키는 그런 주사도 쓰는데 일상에서 이런 증식증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음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포드맵을 좀 제안해 볼 수 있거든요. 포드맵이요? 네. 네, 포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자인데요. FODMAP인데 fermentable 올리고사카라이드, 다이사카라이드, 앤드 폴리올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네, 그렇죠. 네. 발효가 되기 쉬운 그쵸. 이 네.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알코올당, 폴리올들을 합쳐놓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에 많습니다. 그렇죠. 된장이나 양파, 마늘 마늘이나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우리 네. 모든 음식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는 좀 제한하고 식사 일기를 쓰면서 어떤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가스 차는 게 좋아지고 또 심해지는지 확인해 봐서 식단 일기를 통해서 음식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새는 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고포도맥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일단 급한 대로는 좀 포드맵을 더 낮추는 방식이 더 좋은가요? 네, 일단은 저포드맵을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저포드맵이라고 분류된 음식 중에서도 이 음식은 다른 사람은 가스가 안 차는데 나는 왜 먹으면 가스가 차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같이 제한해주는. 좀 간략하게 말하면 먹어서 배에 가스가 차고 부포 팽만감이 그렇죠. 생기기 쉬운 발효를 많이 시킨 음식들이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많이 발효되고 소장에서 논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이 안 좋다면 1차적으로는 소화효소를 비롯하여 저포드맵식이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평생 못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평생 못 먹냐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장이 회복되고 위산 분비라든지 소화효소 분비가 회복되고 유해균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조금씩 섭취를 늘려서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실제 이제 장이 안 좋으면 그 장 증상만 가지고 힘든 게 아니라 장이라는 게 영양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양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성 피로나 영양 부족이라고 느끼는 면역 저하 증상들이 있으면 항상 장부터 치료하라는 거에 오늘 좀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외에 또 일상에서 어떤 부분들이 장에 도움이 될까요? 장이 예민하면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 당연한 거고 제가 먹은 음식과 위산과 소화효소의 표면적을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을 많이 늘려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많이 다지고 잘게 먹는 거. 제가 소화를 네. 최대한 시켜서 정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갈아 드시라고 하거든요. 이유식 하듯이 초반에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자율신경들 등이나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자율신경이 이렇게 또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예,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따뜻한 환경에 막 추운 데서 이렇게 먹으면 얹히잖아요, 체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환경에서 마음 편한 상대와 마음 편하게 천천히 먹는 것을 권유드리고, 네, 그리고 살짝이라도 익혀 먹는 것, 특히 뭐 쪄먹거나 볶는 것보다는 초반에는 데워 먹는 것이 필요하고, 소화 요소를 루틴하게 먹어주시는 거, 당연히 저포드맥, 그리고 당연하게 배달 음식, 이렇게 패스트푸드, 맵고 기름진 것 제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제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았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러니까 매일 먹고 싸는 게 우리 일상인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됐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혜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